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투맵TV 진행자 노경태입니다. 길을 나서기 전에는 티맵을 켜시고 투자를 하시기 전에는 투맵TV 켜시고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또 경매 전문가이신 우리 정기수 박사님 모시고 알뜰 경매 비법에 대해서 특별하게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바쁘신데 이렇게 또 이렇게 저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 책을 듣다 보니까 박사님이 전에 저한테 이 선물로 주신 책이 있더라고요. 사례를 보는 고급 경매 비법이 떴다 해가지고 이 책이 제 책꽂이에 이렇게 딱 떴더라고요. 이 책을 보니까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또 그때 박사님이 또 저희가 전국적으로 시사가 있을 때 여러 또 건물들 경매로 잘해서 저희 사옥이 전국에 있는 사례가 있었는데 또 이렇게 특별히 삼고초래 해가지고 이렇게 모시게 돼서 많은 구독자님들도 기회를 드릴 수 있어 저는 또 보람되는 생각 갖고 또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해주신 거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지상권 여러 등기, 가등기 여러 가지 등기 사례가 있는데 법정시장권, 가등기, 기타 등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 오늘 대화를 나눠보시면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요청하신 내용이 선순위 가등기, 선순위 가처분, 선순위 가압류 이런 내용을 말하는데 우리가 보통 말을 할 때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이 세 가지를 보고 3가라고 합니다. 3가. 예. 그런데 또 요즘에 전세 사기가 많이 당했잖아요. 경기하고 서울 경기 쪽에서 많이 당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 선순위 임차권 등기 명령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아요. 차례대로 이제 설명해 드리겠지만은 선순위 전세권과 선순위 임차권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이죠. 이 내용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는데 거기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3가 가등기, 가처분, 가압류 이거는 굉장히 쉬운 내용이지만은 제가 멀리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쉬운 내용만 한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조그만 큰 선물이죠. 이제 이걸 알고 제 말씀을 알아들으시는 분들은 상당히 이런 내용이 있구나 그런 내용을 갖다 알 수 있는 내용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선순위 가등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선순위 가등기란 뭐냐? 선순위란 말은 빼고 말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가등기가 다른 권리보다 앞에 있으면 선순위 가등기, 뒤에 있으면은 후순위 가등기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럼 가등기는 왜 하느냐? 가등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동산 매매를 합니다. 부동산 매매를 하는데 보통 계약금을 얼마 줍니까? 10%를 주죠. 10%를 줬는데 10%를 주고 나니까 그 다음날 다른 사람이 사장님 내가 그 이약금까지 물어드리고 얼마를 더 줄 테니까 저한테 파세요. 부동산 화랑계는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 소유자 입장에서는 그 사람한테 팔아야 되겠죠. 그렇죠. 훨씬 더 준다니까. 그러면 이제 계약금 걸어놓은 원 구매자 이제 원래 구매하고자 했던 사람은 1억을 걸었으면 그 양반한테는 뭐예요? 2억을 돌려주고 1억 플러스 1억으로 돌려주고 나머지 차익은 또 챙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계약금을 거는 사람이 사장님 내가 사장님 땅을 사겠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소유권, 이전청권, 가등기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가등기를 어차피 내가 산다는데 가등기를 해 주잖아요. 그러면 가등기 해놓으면 어떻게 되냐. 그 다음부터는 그 땅을 다른 사람한테 못 팔아먹죠. 어떻게 보면 가등기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확보하고자 미리 해놓는 등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설명하신 박사님 그럼 가등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10% 낸 사람이 가등기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정확하게. 10% 내고 팔고자 하는 사람이 가등기를 해줘야 됩니다. 등기를 해줘야죠. 동의를. 대부분 안 해줄 것 같아요. 해줘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대표님이 저한테 물건을 갖다가 이 물건을 산다고 그래요. 이게 100억짜리입니다. 100억짜리인데 그럼 내가 팔려고 내놨을 거 아닙니까? 부동산에다. 그런데 살라고 왔어요. 그 10억 가지고 왔단 말입니다. 계약금. 10억 걸리겠습니다. 계약금, 계약서 쓰고. 그 대신 또 나중에 또 안 판다면 안 되니까 또 가격을 올려주라고 하면 안 되니까 가등기를 해 주십시오. 하면은 부동산에서는 가등기 당연히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등기를 해 줍니다. 가등기를 내가 안 해준다. 그러면 내가
다른 마음을 먹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꼭 그거는- 팔 사람 하겠고. 예, 팔 사람이면 무조건 해주죠. 가등기. 그리고 가등기를 해준다 해도 그게 나중에 계약이 해결이 그 체결이 안 되면은 그건 풀 수가 있으니까 그건 이제 뒤에 가서 이제 말씀드리겠지만은 예. 그래서 가등기는 그게 어떻게 보면은 간단하지만은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가등기는 뭐예요? 제 그 갑이라는 사람한테서 을이 사온다. 가등기로 이제 사오게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럼 가등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가등기를 하면은 뭐예요? 언젠가는 갑의 재산이 을의 재산으로 옮겨진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면은 을의 재산이 이제 미래에는 생길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가등기를 하면은 통보가 갑니다. 국세청으로. 그러면 국세청에서는 이 을이 이 땅을 사구나, 이 부동산을 사구나. 그러면은 이 사람에 대해서 조회를 해보겠죠. 그러면 국세나 뭐 채무가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 가등기에 대해서도 압류가 들어갑니다. 가등기는 선순위 가등기를 말씀하는데 선순위 가등기는 자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소유자예요. 소유자 갑입니다. 이게 이제 그 가등기가 좀 전에 매매 예약으로 가등기를 했어요. 을이 이제 가등기라고 할게요. 정확한 용어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입니다. 이 가등기가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하나는 뭐가 있냐? 하나는 말 그대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있고 또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담보 가등기가 있습니다. 담보 가등기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근저당권하고 비슷해요. 근저당권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근저당을 누가 한다고 하죠. 근데 근저당을 누가 안 해주죠. 근저당을 왜? 이 사람이 나중에 여기서 이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해요. 소유권 이전. 본등기를 해버리면은 이게 을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는 뭐가 돼요? 근저당권은 당연히 말소가 돼버려요. 말소가 돼버리니까 이 은행에서는 원래 안 해준다. 그런데 만약 이런 경우가 아니라 소유자가 갑이에요. 갑이 팔기 위해서 매매를 위해서 누구예요? 을한테 계약금 10%를 받고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를 해줬어요. 가등기를 해줬는데 그때 뭐예요? 강제경매 카드값을 예를 들어서 갑이 안 썼으면은 이때까지 소유권은 누구 앞으로 있어요? 가등기 했어도 소유권은 갑한테 있죠. 갑의 소유권이죠. 그래서 카드값을 안 냈다. 그러면은 카드회사는 이 재산을 갑의 재산을 조사를 해갖고 강제경매를 듭니다. 강제경매를 판결문을 받아갖고 강제경매돼요. 그러면 이때 뭐라고 나오느냐? 선순위 이게 말소 기준건데 이것보다도 선순위니까 선순위 가등기 인수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인수회니까 이 경락자가 병이라는 경락자가 이걸 경락을 받아도 이 가등기 살아있어요? 죽어 있어요? 말소가 안 됩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말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주 평범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만 알고 있다면은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유튜브도 안 보고 공부도 않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 가등기 좀 전에 가등기는 원칙적으로는 인수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혼동으로 소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혼동이 뭐냐? 혼돈도 아니고 혼동이 뭐냐? 자, 혼동이란 것은 민법 제191조와 507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건이 동일한 사람에게 기소한 때에는 다른 물건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물건이 제3자 권리 목적이 된 때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놓으면 여러분들 알아들으시겠어요? 모를 겁니다. 모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 그래야지 변호사가 필요해져. 법은 아는 사람들일 것이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필요하면 변호사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경매 물건을 보면은 선순위 가등기 인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좀 전에 보셨죠? 사람들은 그런 경우를 어떻게 하냐면은 보통 인수를 하면은 패스를 해요. 받으면 죽으니까. 경락 받으면 죽으니까. 근데 보통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근데 패스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여기서 반대로 대박인 물건이 있습니다. 자, 소유자의 갑이 있어요. 계약금을 지급하고 을이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를 했죠. 매매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중도금을 줬어요. 중도금을 주고 잔금을 주니까 주고 난 다음에 이전을 하겠죠. 을로. 그러면 이제 을이 소유권이 가지고 있죠. 근데 이게 중도금은 이게 등기는 안 나오는 거죠. 등기 안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전 청구 가등기 등기 나와야 안 나와요?
등기에 나오죠. 그럼 등기에 있는 거는 이거하고 이거 두 개는 있죠. 그런데 이 가등기를 갖다가 말소를 하려면 돈이 한 돈 10만 원 들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말소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말소를 보통 안 합니다. 왜? 내 건데. 내가 나한테 빚을 갖다가 1,000억을 지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오른쪽 호주머니에서 빼가지고 왼쪽 호주머니에 갚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빚지는 거는 전혀 문제 없잖아요. 근데 내가 상대방한테 1,000원을 빚져도 갚아야 되니까 부담이 하겠지만은 본인한테 빚을 지면은 아무리 큰 돈을 줘도 뭐 일경을 줘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누구예요?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를 이걸 했다는 것은 이 소유권, 소유자 가부 소유권을 아무런 문제 없이 을 자신한테로 이전해 오기 위해서 가등기를 했고 이 잔금을 지급하고 이전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이 지급한 거예요. 뭐 이전해 온 거예요. 그러면 이거 말소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 소유권 이전을 한가 동시에 건재당을 했어요. 국민은행에서 그날 이제 그 대출 받았고 잔금 준이라고. 그러면 은행에서는 짱구가 아니에요. 은행은 왜냐하면 그래서 은행이 건재당을 해주고 설정을 해준 거예요. 이게 혼동이에요. 이 을하고 여기도 을이니까 동일한 주체. 그래서 여기 말한 여기서 동일한 물건에 동일한 물건이 하나가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건이 동일한 사람에게 기소한 때 다른 물건이 여기서 뭐예요? 가등기가 한 사람 을한테서 기소한 때는 다른 물건이 뭐예요? 가등기는 소멸한다. 그래서 여기는 말소를 안 했어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럴 때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런 경우 경매가 이제 들어가잖아요. 이 경매 들어가잖아요. 선순위, 가등기, 인수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 사람들이 입찰해 안 해요? 그래서 막 20%, 30%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가등기가 벌겋게 살아있지만은 이거는 말소된 거나 마찬가지. 이게 혼동의 개념이에요. 이게 혼동. 사람들이 보통 여기서 지지옥션 같은데 지지옥션이 제일 크죠. 선순위, 가등기, 인수 이런 식으로 크게 써놓으니까 무서워서 안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는 혼동으로 사라졌지만은 그러나 그 물건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소멸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뭐예요? 좀 전에는 소유권 이전 가등기 여기까지 맞죠? 그대로 맞은데 갖고 이전한 것도 맞아요. 근데 가압류 병이 있죠. 이 병이 누구에 대해서 가압류를 한 거예요? 이 병이 누구에 대해서 가압류? 소유권이 이 소유권 넘어가기 전까지 여기까지는 누구 소유예요? 가부 소유죠. 가부 소유죠. 그래서 병이 누구에 대해서? 갑에게. 이게 가등기를 의리한 것은 전혀 문제가 없이 자기한테 이전되게 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발생됐잖아요. 그러면은 좀 전에는 이렇게 됐으면 이게 가압류가 없다. 그러면 이거는 혼동으로 말소된다 했죠. 근데 이 사이에 누군가 무슨 행위를 했다. 그러면 이 가등기는 혼동으로 소멸되지 않는다. 왜? 이게는 가등기는 할 일이 남아 있어요. 좀 전에는 할 일이 없었는데 이 가등기 가압류 병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 그러면은 이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하면서 이걸 없애주세요 하면 말소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 그 안에 예를 들어서 여기가 가압류라고 했지만은 가압류가 아니라 가처분이 있고 뭐 그런 거 다른 것이 있어도 마찬가지로 얘는 혼동으로 말소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혼동으로 되는 경우 이걸 찾으면 돼요. 그걸 찾으면은 어떻게 보면 대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등기에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나와 있지만은 실은 두 가지라 했죠? 소유권 이전 청구권 하나 있고 담보 가등기가 또 하나 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소유자 갑이에요. 자, 가등기 을. 자, 그다음에 카드회사에서 경매를 넣었어요. 강제경매를. 강제경매를 넣으면 법원에서는 두 가지를 한다겠죠. 첫째는 뭐예요? 촉탁 등기. 촉탁 등기는 등기소에다가
야, 가부 물건이 강제경매 들어갔다. 이걸 등기를 올려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촉탁 등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감정평가를 해요. 감정평가를 해야지 그 최초 법사 가격을 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배당 요구 종기일이 정해지겠죠. 이때까지는 이해관계인들이 나는 이렇게 이 물건에서 이런 권리가 있으니까 이렇게 신고합니다. 그래서 배당해 주세요. 막 이렇게 이제 그렇게 배당을 요구를 한다. 예를 들어서 얘가 주택이라면은 주택 임차인도 신고를 하거든요. 근데 법원에서는 이 가등기권자에게도 통보를 해요. 야, 가등기권자 을아, 네가 이거 돈 받을 거 있으면은 우리한테 신고해.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그런데 경매 물건을 보다 보면은 이 사람은 두 가지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가등기권자 을은 법원에서 여러분들한테 통보 오면 신고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보통 사람들은 하는 것을 알고 갖다 합니다. 근데 제가 저한테 강의를 들은 사람은 하지 말아라. 경매 물건에서 배당 요구를 합니다. 배당 요구. 을이 배당 요구를 했어요. 그럼 배당 요구를 했으면은 배당 요구라는 건 뭐예요? 소유권 이전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담보 가등기. 근저당권과 똑같다겠죠? 그런 것을 갖다 말해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이게 가등기에서도 이게 말소 기준 권리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는 여기가 그 말소 기준 권리인데 이게 말소 기준 권리가 이게 담보 가등기로 이쪽으로 옮겨요. 그러면 세상 모든 사람한테 사람들아 이 가등기는 선순위 가등기지만 이거는 담보 가등기다. 그래서 말소된다. 이걸 다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말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래야지 이게 물건이 경매가 들어왔으면 이 사람이 이렇게 통보를 안고 있으면은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까지 떨어져도 누가 낙찰을 받아,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럼 누가 받아? 이 가등기권자가 받지. 그래서 이 가등기를 한 사람은 가만히 이순신 장군이 그랬잖아요.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아라. 나의 가등기가 그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인지 담보 가등기인지 알리지 말아라. 안 알려도 법원에서 뭐라고 해요? 해초리 때려요? 안 때려요.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신고를 안 했다는 건 나 안 받을게요. 그거나 똑같아요. 내가 안 받는다는데. 그래서 이렇게 배당 요구를 한 사람은 담보 가등기니까 경매를 입찰해도 돼요. 그러면 이게 말소되니까 나중에 경락되면. 그런데 이 사람이 배당 요구를 않고 아무런 통보를 안 했다면은 그거는 뭐예요? 소유권 이전을 위한 진짜 가등기라고 생각하시면 경매 들어가면 안 되겠죠.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